특히 이제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계가 12.7 연합 예배와 같은 방법으로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나선 배경에 많은 주목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선 차별금지법이 반대를 하니까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 논조 중에서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제정된 사회에서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먼저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한 국가들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부작용 관련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영국이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놓았는데요. 영국에서는 도입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네. 또 캐나다 역시 비슷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 정체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혐오 표현으로 간주가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경찰까지 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이번 국회에서 발의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네, 이번에 발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나선 이후의 배경에는 지금 현재 최근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동성애를 조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대법원에서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인정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까지 발의가 돼서 동성혼마저도 합법이 될 수 있다. 과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민주당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살펴보면 네. 2013년에 김한길 의원 중심으로 해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었고요. 2020년에는 정의당 의원이었던 장혜영 의원이 발의를 시도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자체를 우려했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들이 조금 보이니까 이렇게 반발을 크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 네. 이번 국회에서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현재 기독교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고 그리고 이제 퀴어 페스티벌에도 방문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에 호의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독교계 행사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기독교계의 거센 항의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신중론으로 지금 입장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21년도에 평등법을 발의했던 분이죠. 이상민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 계십니다. 네. 이상민 의원은 기독교계의 항의 전화와 시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본인이 이제 실제로 밝히기도 했고요. 자, 이런 경험들이 민주당에 있는 다선 의원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대부분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초선 의원들이 대개 학생 운동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네. 학생운동 이후에 태어나서 민주당의 의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보적인 가치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기독교계의 비판에 부딪혀서 차별금지법을 접었던 의원들과 달리 본인들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에 국회 임기 말에 기습적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도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절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계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단체에서 밝힌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개 설명해 드리자면요. 현재 이제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사안은 차별금지법이 결국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근거가 뭐냐?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만 하지 말라는 것인데 동성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만의 경우가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 2019년에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는데 이게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불과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교두보로 갈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 지적에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종교단체가 본인들의 교리에 따라서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후에 이제 차별로 간주가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도 있고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나이, 학력, 국적,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 모든 내용에 있는 모든 포괄적인 내용의 차별을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성이 현재
본인이 여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여성들만 출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을 막았을 때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생들이 교내에 반입하면 안 되는 물질인 술이나 담배를 반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쪽에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치닫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사건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못 하시고 계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별금지법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상당 부분 침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현재 우려까지 계속 같이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